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굳이 우리의 말투를 하나하나 의식하지는 않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불편한 상대와 대화할 때도 생기고 또 거절이나 이별 통보 등등 나쁜 소식을 전할 때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상대의 기분이 언짢은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투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몹시 신경이 쓰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준텐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고바야시 히로유키 작가님의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과 함께 우리의 말투를 바꾸어서 스트레스 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말투의 비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말이 화근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말은 행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투, 신뢰가 느껴지는 말투, 품위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행운을 불러오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러한 말투를 우리에게 내재화시키려면 잔기술로, 그러니까 어떠한 테크닉으로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는 저자는 우리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그 부정적인 말투를 완전히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정말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정말로 스트레스가 없이 말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성공적인 말하기 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고 돈이 들지도 않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시도할 수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책에서 제시해주는 조언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리면서 선순환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투가 조금씩 변화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천천히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나는 원래 성미가 급하고 말이 무척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이 그런 나를 변화시켰는데요. 나에게 천천히 말하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은 현재 나와 함께 자율신경을 연구하는 유키시타 다케이코 선생입니다. 그는 준텐도 대학 의대 6학년 때 럭비 시합 도중에 경추가 골절되는 바람에 목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적도 우수하고 럭비 실력도 좋아서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인생이었는데 불운한 사고를 만나면서 임상의가 되는 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팀의 자율신경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그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논문 하나하나를 쓸 때도 자판을 하나하나 입으로 눌러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계속해서 노력했고 늘 온화한 미소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의 나는 사소한 일에도 따발총을 쏘듯이 빠르게 말하며
스태프에게 화를 내고 혼자 초조해하다가 또 버럭 성질을 내는 악순환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유키시타 선생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느릿느릿한 말투랑 상관이 있지 않을까? 천천히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정 조절이 가능할지도 몰라. 이러한 가설을 세운 나는 그때부터 천천히 말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를테면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버럭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도 상대방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미 일어난 실수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내가 말투와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느린 말투의 효과를 실감한 나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 등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천히 말하기는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핵심 비결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신뢰를 줄 수 있다. 천천히 말하면 말로 인한 실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야기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만만해 보이고 내용이 다소 빈약해도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의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본 자유민주당의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그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이 몹시 느립니다. 잘 들어보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인데도 느릿느릿 말하기 때문에 묘하게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정치가는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시바 의원은 그런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천천히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등 말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천천히 말하기가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느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입이 빠르면 교감신경이 더 높아져서 긴장하게 되고 점점 더 말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에는 계속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처음에 차분히 시작하면 말하는 동안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서 설득력 있는 말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없어서 장황하게 빨리 말할수록 듣는 사람이 그 발언의 약점을 잘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말이 빠르고 장황하면 상대방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안테나를 민감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의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어 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천천히 말하면 말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말할 때 질투와 자존심, 분노, 기쁨, 슬픔 등등 다양한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소리치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라는 감정은 더욱더 커져서 더 무섭게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에다가 대고 화풀이를 하는 등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도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말을 하면 말이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감정을 배제하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나 분노 등의 특정한 옷을 입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은 평상심을 유지한 말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달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의견의 찬반이 갈라지는 민감한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아나운서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아나운서가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지를 않고 평소의 말투를 사용한다면 어느 순간 말이 감정과 얽히면서 아나운서의 생각이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왜 저 뉴스를 기쁜 투로 전달하는 거야? 어째서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을 시시하다는 투로 말하는 거지? 하고 시청자가 뉴스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느린 말투를 쓰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작용을 합니다. 일본의 심야 라디오 음악방송인 제트스트림의 초대 DJ였던 조 타츠야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의 느긋한 말투는 신기한 매력이 있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그 나름대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스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드러진 사람도 있죠. 하지만 목소리가 다르더라도 천천히 말하면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받은 적이 있는데 평소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평소보다 말을 느리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천천히 말하면 평소와 같은 음색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목소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판단하는 쪽은 듣는 사람입니다. 느리게 말하면 듣는 이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두고 좋은 목소리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 빠른 속도로 쉴 새 없이 말하면 듣는 이의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좋은 목소리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들리기가 쉬운데요. 따라서 중요한 회의나 프로포즈 같은 이때다 싶은 순간에는 반드시 천천히 느긋하게 말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활력이 생긴다. 천천히 말하기의 장점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천천히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므로 말초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률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와 머리카락 등등 겉모습에도 생기가 돌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나이보다도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말초세포까지 혈액이 돌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천천히 말함으로써 몸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낸다면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등등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정신, 용기, 매끈한 피부,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 쉽게 지치지 않는 몸 등등 젊음의 특징들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자율신경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천천히 말하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변화무쌍합니다.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해온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면 한순간에 몇 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율신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젊고 생기 있는 외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하기를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밀당의 고수가 된다.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 매력적인 여성은 다들 말을 느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판무파탈도 말이 느린 경우가 많은데요. 천천히 말하는 여성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아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나서 제잘제잘 말하는 여성은 활기차 보여서 좋지만 가볍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천천히 말하는 여성은 신뢰감을 주면서도 은근한 관능미와 요조 숙녀 같은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말하는 남성은 중후하고 젠틀한 인상을 주고 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느리게 말하면 호흡이 깊어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절묘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거나 화제를 넓혀 나감으로써 대화를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새 대화에 푹 빠지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말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를 기분 좋게 이끌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으면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높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상대방이 질리기가 쉽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높으면 맞장구를 칠 타이밍을 놓쳐서 대화에 탄력이 붙지가 않습니다. 요컨대 천천히 말을 한다면 밀 때는 밀고 당길 때는 당기는 밀당의 고수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 말투. 힘내세요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을 두루 잘 살펴서 얘기하지만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정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주변 시선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들어준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남겨도 괜찮아요. 물론 친절한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결국은 음식을 남긴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 하는 생각에 미안하고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음식을 남긴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도 아쉬운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미 힘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투병 중인 환자들은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등을 견디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고 매일 힘이 들고 괴로워도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주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주어서 자율신경의 작용을 흐트러뜨리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힘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말투를 써야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이처럼 사소한 말투로도 생색내기와 진정한 배려로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스마트한 겸손이 성공의 비결.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수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말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에도 자신은 동참하지 않거나 반대로 누가 자신을 치켜 세워도 미움을 사지 않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 상황을 아주 잘 넘깁니다. 게이오 대학 럭비부의 전 감독이었던 하야시 마사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게이오의 사립초등학교를 나온 이른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데도 잘난 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면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저 초보 수준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여유가 드러나고 오히려 더 비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시세 많은 마음으로 하야시 감독을 지켜 세운 사람도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자신의 속 좁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밝게 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잘 열어서 인맥이 넓고 결국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말투를 쓰면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말하거나 과묵하다. 나는 스포츠 닥터로서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이 사람은 성장하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유형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2. 과묵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두 유형의 공통점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의 대처는 다릅니다. 1번 유형은 그런데 이 부분 말인데요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입니다. 2번 유형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묵묵히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성장합니다. 어중간한 태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의견을 말했는데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부터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의 기분이 확 상하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조언해줄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할 힌트를 얻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다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상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더 깊고 발전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 말투로 말한다. 거래처 직원이나 직장 상사에게 말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말투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자율신경은 이미 망가져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물어봐야 돼 하면서 마음만 앞서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상사에게 문제를 상의하는 목적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는 상사를 배려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대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말하면 상사는 마치 기습 카운터 펀치라도 맞은 느낌이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확 다운되어 버립니다. 내용을 듣기도 전에 몹시 불안해져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상사에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상사를 긴장하게 만들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 사태니까 빨리 결단해야 돼 하는 식으로 자율신경이 작동해서 금방 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내가 부하의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언뜻 애둘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상사를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능한 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말을 꺼내세요. 그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바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부하 직원이란 상사가 편안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섭을 유리하게 이끄는 말투. 먼저 입을 떼는 쪽이 진다. 교섭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진 사람들끼리 하는 싸움입니다. 교섭을 할 때는 자신의 요구가 통하게 하려는 욕망, 자신을 잘 보이고 싶은 에고 등등 인간의 번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쌍방이 모두 강한 욕망을 품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해도 자율신경이 흐트러지고 마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교섭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단숨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섭을 시작한 직후에는 양쪽 모두 자율신경이 망가진 상태인데요. 따라서 승리의 관건은 둘 중 누가 먼저 흐트러진 자율신경을 바로잡느냐입니다. 상대방보다 빨리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민감한 문제를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말하면서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더욱 높아져서 스스로 자신의 자율신경을 더 무너뜨리게 됩니다. 반면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고 어떤 포인트에서 말을 꺼내면 될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섭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이때다 싶을 때 단번에 승리를 거머쥐려면 일단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하게 만들어야 교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30% 달성을 목표로 삼기. 계약이 걸린 중요한 교섭을 할 때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방에게도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가망 없어 보이는 상대를 붙잡고 교섭을 무리하게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교섭은 서로의 시간과 노력만 잡아먹을 뿐이죠.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 나는 이 기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첫 번째 교섭 때 어느 선까지 성과를 거둘지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첫 번째 교섭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음 교섭에서 서로 조건을 제시합시다 하면서 전체 목표의 30% 정도로 범위를 좁혀두는 것입니다. 교섭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인데 처음에 30% 정도만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둔다면 그런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황을 분명하게 마무리 짓는다면 기분 좋게 다음 교섭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섭에서 승부는 3번. 첫 번째 교섭 때 30%, 두 번째 70%, 그리고 마지막에 100% 달성. 이것이 바로 교섭의 황금 법칙입니다. 부탁을 할 때는 200%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언제나 상대가 내 의도에 60%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100% 이해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말을 빠뜨리고 지나가거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연구실 직원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할 때가 많은데 처음에는 장별로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분류해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플러를 찍는 위치가 양쪽으로 제각각이거나 페이지가 비뚤어져 있는 등 내 성에는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뭐야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하며 불만스럽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나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고치고 다음부터 100%가 아니라 200%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 스테이플러를 찍는 시범을 보이면서 먼저 종이를 가지런하게 맞춘 다음에 왼쪽 모퉁이 위와 옆에 각각 1cm씩을 남기고 가로로 반듯하게 찍으면 좋겠어 하고 집요할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역시 200%를 설명하니까 상대도 충분하게 이해했고 원하는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때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일을 잘못 처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시간까지 따져본다면 결국 충분히 설명하는 편이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괜히 화낼 필요가 없어져서 자신과 상대방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고민해보세요 라며 상대에게 주도권 넘기기.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상품을 팔 때에도 말투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접객은 손님이 그 상품을 사면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단지 넥타이를 사러 왔을 뿐인데 셔츠나 슈트, 양말 등도 보여주면서 이런 조합도 참 멋지죠 라고 제안하거나 이 세계는 이런 무늬를 매치한다면 더 세련되어 보인답니다 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자신이 멋지게 변신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한편
손님이 실제로 살지 말지는 이후 판매자의 말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 하나 남은 상품이에요 하고 말해서 구매를 부추긴다면 손님은 그 순간 흥이 깨지면서 이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손님은 무심코 지갑을 열어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유용할 거예요. 그래도 잘 고민해 보세요. 잘 고민해 보라는 말은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오히려 상대를 살짝 밀쳐내는 말투인데요. 손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기를 바라므로 사고 싶은 욕구를 자극받은 다음에 선택권이 넘어오면 순순히 욕구에 따르게 됩니다. 나 역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의사로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고의 수술법을 설명하지만 어쨌든 메스가 몸에 닿는 당사자는 환자 자신입니다. 당사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일 만큼 환자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을 설명해 줄 뿐이죠. 환자가 신중히 고민한 끝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충분히 설명해 주면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선택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행복해야 비로소 물건을 잘 사고 팔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남의 돈을 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행복을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그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말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라는 조금 특별한 오늘의 관점을 담았던 책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 더 과학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오늘의 책을 통해서 가장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잘못된 말투 때문에 인생의 귀중한 시간, 소중한 인연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말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그리고 능력, 역량 등등 우리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투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만 이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말투는 장기술로 다룰 영역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대책을 자율신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의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말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저도 오늘 책을 계기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오늘 오디오북을 곱씹어서 들어보시면서 말투의 본질과 원리 그리고 말투를 우리 인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더 익히셔서 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참 잘 살았어 하고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말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꾸준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 또 귀중한 인연 모든 것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가꿔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오디오북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그럼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 안녕.